안녕하세요. 곽북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중경의 황제 명옥진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2년에 중경에서 한 무덤이 발굴됐습니다. 그리 화려하지 않은 무덤이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하게 중경에 제국을 건설했던 명옥진의 무덤이었습니다. 명옥진은 1329년에 태어나서 1366년에 죽었는데요. 불과 38년의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나름대로 그런 역사상의 굵은 선을 그었습니다. 명옥진은 우리나라의 명씨의 조상으로도 일컬어지는데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드리기로 하고요. 명옥진은 호북성에서 태어난 농민이었습니다. 그는 18살 때까지 집에서 농사를 지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나중에는 우리로 치면 대학까지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신체가 굉장히 컸는데요. 커서도 지금으로 계산하면 2m가 넘는 그런 아주 장신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평균 키가 5척, 즉 150cm에서 160cm 정도였는데요. 2m가 넘는 키는 굉장히 큰 키죠. 그리고 힘이 세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역사상에 보면 눈동자가 겹쳐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항우를 표현할 때도 그랬고 명옥진을 표현할 때도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명옥진은 18살이 됐을 때에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면서 그는 더 이상 원나라의 학정을 참고 견딜 수 없다. 그래서 한 노인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노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원나라에 저항하거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 약 1000여 명을 데리고 청산에 올라가서 산채를 짓고 거기서 운거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 홍건적의 주요한 세력 중에 하나였던 서수희 군대가 그 호북성 청산을 향해서 쳐들어옵니다. 사실 서수희의 군대는 10만가량 되기 때문에 1000명 가지고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서수희의 권유에 따라서 명옥진은 서수희의 밑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잠깐 홍건적의 단의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면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봉기를 했던 한산동입니다. 그리고 유복통, 그리고 서수희, 그리고 나중에 곽자흥, 그리고 곽자흥의 부장이었던 주원장. 주원장은 여러분 잘 아시죠? 나중에 모든 사람들을 다 평정하고 명나라를 세웠던 명태조 주원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원장의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장사성과 진우량, 이런 사람들이 주요 인물이었는데요. 서수희 밑에 진우량과 명옥진이 가장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명옥진은 물불을 안 가리고 싸우는 그런 장수였고 사실은 서수희가 명옥진의 그러한 점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서수희가 한참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가뭄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옥진에게 명령을 내려서 사천성 동부에 가서 식량을 조달해 오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옥진은 그곳에 가서 자기의 임무를 다하고 엄청난 양의 식량을 싣고 와서 서수희 군대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자 서수희가 다시 한번 가서 식량을 조달해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명옥진은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다시 한번 사천성 동부에 갑니다. 그런데 그때 중경은 원나라에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행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다스리는 원나라 관리와 거기에 아부하던 한족들이 너무 폭정을 하니까 그 밑에 있던 관리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본인들이 그 행성의 장관과 군대를 쳐부술 힘이 없으니까 바로 명옥진에게 도망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중경에 지금 원나라 군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격하시면 중경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주저주저하던 명옥진은 드디어 칼을 뽑아서 중경을 공격합니다. 중경을 손쉽게 점령한 명옥진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사천성의 노주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노주는 중국의 8대 명지인 루저우, 라오자오로 아주 유명한 지역인데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셔도 좋은 지방입니다. 루저우를 공략해서 그것을 점령하고요. 뒤이어서 지금의 사천성 성도, 그때도 성도라고 그랬는데요.
성도를 점령해서 그 땅을 전부 차지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서수이가 명옥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의 원수로 임명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서수이는 당시에 송이란 나라를 세워서 왕이 되어 있었는데요. 왕의 명령으로 장군의 직인을 준 것이죠. 사실상 대등한 세력의 관계였지만 명옥진은 서수이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명옥진은 계속해서 사천성 북동쪽인 한중 땅을 공격하고요. 거기를 점령한 뒤에 섬서성 일대를 또 한 번 공격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귀주성과 운남성 일대를 공격해서 사천, 중경, 귀주, 운남, 섬서 일대를 차지하는 한 지역의 맹주가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나이 32살 때에 서수이의 부하였던 진우량은 아주 나중에 강력한 군벌이 되는데요. 이 진우량이 서수이를 죽이고 본인이 한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황제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명옥진에게 자기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했지만 명옥진은 관문을 걸어닫고 본인이 진우량에게 오히려 경문을 보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반역을 꾀할 수 있느냐? 나는 너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진우량과 대척점에 섰습니다. 그런데 진우량은 당시에 주원장과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사실상 명옥진을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점은 명옥진에게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옥진은 본인이 1360년, 즉 32살의 나이에 스스로 농촉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랑 같이 장군을 하던 진우량은 한 나라를 세워서 황제가 됐으니까 본인은 서수이를 따른다는 그런 명목하에 왕의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부하들의 요청에 의해서 결국 황제 자리에 올라갔고 그 나라의 이름을 한족의 정통 라인이라고 봐서 대하라고 졌습니다. 하은주 할 때 그 하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하라고 지고 본인이 황제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는 황제를 불과 4년밖에 못하고 38살에 병을 얻어서 죽습니다. 너무나 쉬지 않고 일하고 전쟁하고 이러면서 피로가 누적돼서 결국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11살 된 그의 아들 명승이 황제 자리를 이어받았고 명승이 이어받은 지 5년 후인 1370년에 주원장에 의해서 평정됩니다. 명승은 주원장에게 항복을 했고 남경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생활하다가 나중에 고려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씨의 조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명옥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드리면 그는 18살에 서수이 밑으로 들어간 뒤에 25살에 가장 중요한 전투인 호북성 연양 전투에서 그는 한쪽 눈을 잃습니다. 화살에 맞아서 이 눈이 하나가 실명을 했는데요. 사실상 죽을 뻔한 것이죠. 그런데 운 좋게 화살이 눈 하나만 맞췄기 때문에 그는 애꾸눈으로 결국 평생을 살다 죽었는데요. 그가 워낙 뛰어난 사람이었고 워낙 인자한 사람이어서 그런 적장들을 잡아도 먼저 물어봅니다. 내가 나에게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그래서 항복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인 뒤에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시체를 버리는 게 아니라 예의를 갖춰서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백성들이 그는 장군이지만 예의도 있고 정말 군자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심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평소에도 본인이 공부를 18살까지밖에 못한 게 안쓰러워서 늘 부하들에게도 공부를 하라고 장려했고 어린 아들에게도 늘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가 황제가 되자마자 한 일이 학교를 많이 세웠고요. 황제가 된 첫 해에 과거를 받습니다. 그래서 향시, 회시, 전시, 즉 당나라 때 제도를 그대로 본따서 지형을 봐서 진사들을 상당히 많이 뽑았습니다. 그런 전쟁 중에 있었지만 문사들을 굉장히 아꼈고요.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본인이 농민 출신이었고 부역에 너무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노역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즉 국가에서 강제로 노역을 시켰던 것을 없애버리고요. 세금만 내게 했는데요. 세금도 당시에 보면 상당히 낮은 10분의 1, 즉 10%만 내게 했고 그 이외의 건 절대로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휴식을 줬고요.
농민들이 농사를 제대로 질 수 있게 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대하가 융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명옥진은 아주 멀리 내다보는 그런 군주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참모들도 원나라 때 벼슬 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명옥진에게 정말 커다란 그림을 그려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주원장, 진우량, 장사당 같은 강력한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땅을 지키는데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쨌건 중경에 제국을 세워서 황제위에 올라갔고 4년의 짧은 기간 동안 정치를 했지만 그곳에서 선정을 베풀면서 역사에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중경의 유일한 황제였는데요. 사실 지금은 중경이 직할시여서 중시되고 있지만 역사상으로 볼 때 중경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지역은 오히려 사천성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성도에는 5대 십국 시절에 왕건, 맹지상 같은 사람들이 그곳에 제국을 건설했었죠. 하지만 중경에는 유일하게 불과 4년이었지만 명옥진이 대하라는 제국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과 진우량의 아들은 나중에 주원장에 의해서 남경으로 끌려갑니다. 당시에 명옥진의 아들인 명승은 16살이었는데요. 워낙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주원장이 약간 걱정을 했습니다. 이 똑똑한 후손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끝에 그는 두 사람을 다 고려에 보냈습니다. 당시의 고려의 왕은 공민왕이었는데요. 공민왕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높은 벼슬을 주지 마라. 또한 서민 취급도 하지 마라. 하지만 잘 대우하거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공민왕은 그대로 지금의 연백평야, 황해도에 있죠. 그 평야를 명옥진의 아들인 명승에게 줬습니다. 명승도 아버지를 닮아서 굉장히 유학자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392년, 즉 명승이 고구려에 간 지 20년 후에 조선이 쓰죠. 그런데 놀랍게도 명승과 이성계, 이건 전설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20살 이상의 나이 차가 졌지만 굉장히 친했다고 합니다. 거의 친구로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명승의 어머니인 팽태호가 직접 용포를 한 땀 한 땀 떠서 이성계에게 입혀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치들에 대한 이성계의 감각이 굉장히 좋았고 이 명치 가문은 조선조에 있어서 명문 가문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명옥진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이 명옥진은 농민 출신이었지만 본인의 굳건한 뜻과 그리고 당시의 형편 그리고 과단성을 가지고 제국을 건설한 뒤에 본인 스스로 폐업을 이루기 위해서 학문도 장려하고 경제정책도 잘 쓰고 했지만 너무 짧은 나이에 죽음으로써 그는 명군의 이름은 얻었지만 제국을 존속시킬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아쉬웠던 장면, 그러면 5대 십국 후주의 세종이었고요. 두 번째로 아쉬운 장면, 그러면 아마 대하 제국의 명옥진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또한 중국 역사에서도 그동안 묻혀 있었던 명옥진이라는 중경의 제홍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